안녕하세요. 영재씨 채널입니다. 오늘은 엑셀의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 구성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엑셀을 창을 열어주시면 화면에서 통합문서 1, 엑셀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제목 표시줄이라고 합니다. 제목 표시줄이라고 하고요. 다음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 부분을 메뉴 표시줄이라고 하는데 엑셀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메뉴 표시줄이라는 말을 잘 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붙여넣기, 잘라내기 하는 이 부분 전체를 저희는 리본 메뉴라고 합니다. 보시면 이 부분을 우리는 리본 메뉴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리본 메뉴 표시 옵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리본 자동 숨기기란 메뉴를 선택하시면 리본 메뉴가 사라지고요. 3점을 눌러주셔서 다시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탭 표시 하면 탭으로 되어져 있는 것만 나오고요. 다시 탭 및 명령 표시를 눌러주시면 아까와 같이 기본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목 표시줄과 리본 메뉴 표시 옵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창 조절 단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 조절 단추는 아까 리본 메뉴 표시 옵션에 있는 곳에 오른쪽에 보시면 최소화 단추와 그 다음 크기를 작게 하거나 크게 하는 창을 복구하는 그 부분에 있는 단추가 있고요. 그다음 창 닫기 메뉴가 있습니다. 이 단추 세 가지를 우리는 창 조절 단추라고 합니다. 그다음 리본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빠른 실행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은 리본 메뉴에 복사라든지 잘라내기 또는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에 눌러서 선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윗부분 왼쪽에 상단에 보시면 세 가지 내용이 단추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빠른 실행이라고 합니다. 이 빠른 실행은 저희가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데요. 옆에 있는 화살표 아래쪽을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저장이라든지 실행 취소, 다시 실행이라는 게 선택이 되어져 있어서 빠른 실행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열기를 선택하시면 열기가 빠른 실행에 들어가 있고 다시 열기를 삭제하고 한번 오름차순을 눌러볼까요? 오름차순을 선택하면 오름차순이 빠른 실행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제하고요. 여기 보시면 기타 명령에서 메뉴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오른쪽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등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이쪽에서 내림차순을 추가하면 빠른 실행에 추가가 될 것이고 뭐 차트를 한번 넣어볼까요? 추가하고 확인하면 이 부분에 이렇게 빠른 실행에 등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요. 기타 명령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제거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고 제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빠른 실행에 오른쪽에서 기타 명령을 가셔도 되고 파일에서 더보기를 보시면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에도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서 추가할 수 있는 것이 있고요.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지금 있는 이 부분 붙여넣기랑 이 탭에 있는 이 부분에 파일,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수식,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제하면 삽입 메뉴가 없어질 것이고 체크를 하면 삽입 메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여기 개발 도구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개발 도구 체크하고 확인하면 개발 도구 메뉴가 있고요. 다시 파일에서 더보기에서 옵션을 눌러서 리본 사용자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제하고
확인을 눌러주면 개발 도구 메뉴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에는 파일에서 옵션에 가셔서 하시면 된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옵션에서는요, 글꼴이나 포함하는 시트 수를 추가하거나 기본 글꼴 12를 내가 눈이 나쁘면 더 크게 할 수도 있고요. 본문의 글꼴을 다른 걸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에 대한 것도 저희가 모의 표시 색깔을 바꾸거나 또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이런 설정을 해주죠. 잘못된 숫자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내용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메뉴에서는 소수점 기본적으로 2채짜리까지 엔터를 치면 아래로 내려가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엑셀의 옵션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빠른 실행 메뉴까지 설명을 드렸죠. 이름 상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 상자는요, 내가 셀의 위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C3이라고 나와 있죠. 또 이 7을 클릭하면 셀의 위치를 이렇게 이름 상자에 표시하는데 이 7에 있는 요거를 다른 내용으로 센터라고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셀의 이름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이름 상자는 중복될 수 없고요. 그럼 제가 여기가 이름 상자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 이름 상자가 센터로 되어 있죠. 이걸 노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의 색깔을.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제가 센터로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를 이름 상자를 D10을 센터라고 해보겠습니다. 센터. 그러면 중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이름을 센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름 상자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 수식 입력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은 이 부분이 수식 입력줄입니다. 지금 저희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대한 기능을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한번 숫자를 써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는을 써주시고 셀의 위치를 클릭한 다음에 더하기 하면 지금 수식 입력줄에 이렇게 저희의 수식이 나오죠? 엔터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4와 5를 더한 값이 이 셀은 나오지만 수식 입력줄에는 이렇게 수식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지울 때는요, 엑셀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내용을 지우고 치면 블럭 지정하셔가지고 블럭 지정하셔서 딜리트 눌러주면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다음 열머리글과 행머리글 셀에 대한 설명 워크시트에 대해서 한꺼번에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A열, B열, C열 이 부분이 열머리글이고요. 이 부분을 우리는 열머리글이라고 하고 1행, 2행, 3행 이 부분을 우리는 행머리글이라고 합니다. 1행, 2행, 3행 그리고 이 셀 하나 요 네모를 우리는 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보기에 가시면 눈금선을 체크를 해제하시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죠. 이거는 저희의 출력물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지만 작업을 할 때 이 체크가 안 되어져 있으면 불편하기 때문에 보기에서 눈금선을 체크해서 작업을 해줍니다. 그 다음 워크시트는 우리가 작업하는 이 시트 전체를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워크시트라고 합니다. 시트는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좀 올려서 이거를 좀 추가한다. 지금 워크시트를 추가하려면 여기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시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시트가 추가되고요. 시트 이름은 더블 클릭해서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연습 1 이렇게 또 시트 더블 클릭해 준 다음에 연습 2 이렇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이름 바꾸기 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이 좀 더 편하겠죠? 이렇게 여기는 연습 4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시트에 우리가 시트가 이렇게 4개밖에 없을 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엑셀은 시트 작업이기 때문에 시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탭색이 있죠? 탭색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탭을 색깔을 바꾸면 작업을 할 때 좀 아무래도 색깔이 있어서 좀 구분하기가 쉬워서 이렇게 탭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클릭하셔서 바꾸고자 하는 곳에 시트를 선택하시고 탭색에서 이렇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됐죠? 자, 그러면 시트를 좀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연습 1에 있는 시트를 연습 4에다 옮겨 보겠습니다. 연습 1을 클릭하신 다음에 지금 검정색 화살표가 보이시죠? 그 화살표를 이쪽으로 놓으면 연습 2 뒤에 가는 거고 또 옮기면 검정색이 연습 3 사이에 있죠? 다시 옆으로 보내면 연습 4로 검정색이 옮깁니다. 이럴 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연습 4를 한번 맨 앞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연습 4 시트를 클릭하시고요. 검정색 화살표가 표시하는 곳이 이 앞부분에 놓겠다 하기 때문에 놓으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연습 2를 클릭하셔서 맨 앞으로 이렇게 검정색이 될 때 놓으시면 옮겨집니다. 자, 그 다음 연습 4 시트를 우클릭하셔서 삭제 누르시면 시트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시트 추가와 삭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설명은 됐고 이제 엑셀의 표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은 제가 여기다 연습 센터 이렇게 쓰고요. 이쪽에다가는 숫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70 아니면 3 그러니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4, 5 이렇게 쓰면 또 시간도 써보겠습니다. 엑셀에서는 셀이 문자일 때는 셀의 왼쪽에 붙고요. 숫자일 때는 오른쪽에 붙습니다. 여기 보시면 날짜와 시간도 숫자라고 인식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엑셀에서 오른쪽에 붙으면 숫자, 왼쪽에 셀에 붙으면 문자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보시면 날짜 아까 분명히 제가 요 4월 5일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4/5라고 했는데 엔터를 치니까 어떻게 바뀌었죠? 날짜로 바뀌었죠? 그럼 다시 이번엔 7/4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날짜로 됐죠? 다시 말해서 엑셀에서는 슬러시나 반은 다 숫자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는 날짜로 인식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6, 5, 6 이렇게 쓰면 날짜로 되지요. 그러면 내가 분수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수를 쓰고 싶으면 자, 0 쓰시고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고 4/7이면 분수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분수는요. 0을 써주시고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4/7 이렇게 하고 엔터 쳐주시면 분수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써주시고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시고 5/9 하면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약분을 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분수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문자와 한자 표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수 문자는 한글의 자음을 누르시고 한자 키를 누르면 특수 문자가 나오는데요. 기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한자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 화살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특수 문자가 나오죠.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바꿔지고요. 니은을 해보겠습니다. 니은하고 한자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문자가 나오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리을과 미음인데요. 리을 한번 해보고 한자키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면 많은 게 있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이 지정돼서 그런 거니까 이거는 관여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미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음하고 한자키 눌러주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특수문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자 변환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블록 지정하셔가지고 한자키 눌러주시면 학교가 나오고 한자로만 바꿀 때는 두 번째 동그라미를 선택하시면 되고 한글 한자 한글도 나오고 한자도 나오게 하려면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한자 나오고 한글 나오게 하려면 네 번째 거 선택하시고 변환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다음 셀의 두 줄 표시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셀의 두 줄 표시라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문화생활이라고 한다면 문화하고 밑에 줄에다가 내가 생활을 쓰고 싶다고 엔터하고 생활하면 셀의 위치가 바뀌죠. 이렇게 셀의 위치가 바뀌는데 내가 그냥 D6셀에다 문화생활을 두 줄로 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문화라고 쓰시고 Alt 눌러주시고 엔터 해주시고 생활하고 엔터 쳐주시면 여기 들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표시가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센터를 해볼까요? 문화 Alt 눌러주시고 엔터 센터 엔터 해주시면 됩니다. 보이지 않을 때에는 셀을 드래그해서 보이게 하시면 됩니다. 이쪽이죠? 이쪽을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셀의 크기를 조절하는 거가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나와서 아까 저희가 이렇게 내용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을 때에는 마우스를 늘리고자 하는 곳에 행에 라인에 갖다 대시고 지금 6행을 늘려야 되면 6행과 7행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화살표가 나올 때 힘을 주셔서 내리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쪽도 내가 늘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셀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문화센터라고 해야 되는데 문화센터라고 했다면 얘를 내가 수정하고 싶으면 딜리트를 누르면 다 삭제가 되겠죠. 더블 클릭해서 백스페이스 눌러서 터를 써주셔도 되고요. 또는 F2 키를 눌러서 펑션 F2입니다. F2 키를 눌러서 이렇게 수정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줄 표시와 내용 수정에 대한 설명 드렸고 자동 채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는요. 자, 먼저 마우스를 한번 볼게요. 마우스 모양이 하얀색 십자가일 때는 블럭 지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블럭 지정이 가능하고요. 마우스가 여기를 문화라고 해보겠습니다. 마우스를 셀의 테두리에 가까이 대면 검정색 화살표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때 힘을 주시고 옮겨주시면 이동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마우스를 셀의 테두리에 이쪽에 갖다 대도 되시고요. 이쪽에 갖다 대도 되십니다.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시면 이동이 됩니다. 그럼 복사는 테두리에 갖다 대시면 십자가 나올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테두리에 갖다 대고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놓으면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복사와 이동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셀 크기 변경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 크기 변경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두리를 갖다 대면 조절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늘리거나 줄이거나 가능합니다. 행도 마찬가지죠. 늘리거나 줄이거나. 근데 나는 사이즈를 좀 맞춰서 줄이고 싶다 그러면 클릭하시고 열 너비를 클릭하시고 열머리에서 열 너비 우클릭하셔서 열 너비 하시고 줄이고자 하는 곳에 10 이런 식으로 하면 줄어들겠죠. 마찬가지로 행머리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셔서 색 높이 클릭하시고 20으로 주겠다 하면 20하고 엔터 하셔도 되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연속적인 선택과 비연속적인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연속적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A열부터 T열까지 이렇게 했을 때 연속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열머리를 클릭하시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열머리를 클릭하시고 A열머리를 클릭하시고 Shift키를 눌러서 T열머리를 클릭하시면 연속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다시 일행을 클릭하시고 내가 10행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일행을 클릭하시고 Shift키를 눌러서 10행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비연속적인 선택을 볼까요? 비연속적이라는 것은 띄엄띄엄 선택이라고 하는데 A열 선택하고 C열 선택하고 E열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A열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 눌러서 C열 클릭하시고 E열 클릭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F열, K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겠죠. 또 다시 컨트롤 키를 눌러서 5행 이렇게 9행 이런 식으로 하면 비연속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연속적으로 선택하고자 할 때는 Shift 클릭, 비연속적으로 할 때는 컨트롤 클릭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류에 대한 내용을 하겠습니다. 오류가 아니고요. 자, 한번 제가 숫자를 한번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숫자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면요. 엑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샵샵샵. 수식 입력줄 보면 숫자가 제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나올 때에는 얘를 B열을 드래그 하셔도 되고 B열과 C열 사이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화살표 모양이 나옵니다. 이럴 때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드래그 하셔도 되고 이 상태에서 테두리에 그 셀 B열과 C열 사이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시면 화살표가 나올 때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셀의 크기에 맞게 크기가 조정이 됩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기본적인 메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 설명. 지금 보시면 홈에 보시면 글꼴 바꾸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요. 여기 가가 3개가 있는데 한번 여기다 써보고 해보겠습니다. 센터를 클릭하시고 얘는 첫 번째 거는 굵게, 그 다음에 거는 기울임, 그 다음 거는 취소선인데 밑줄인데 그 밑줄 옆에 누르면 이중 밑줄도 있습니다. 그 다음 테두리가 있는데요. 테두리는 이렇게 여러 개를 가지고 해야 되겠죠. 여기서 모든 테두리, 이 모든 테두리는 우리가 이 출력할 때 이 지금 눈금선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출력은 이런 식으로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두리를 줘야지만 이렇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테두리를 많이 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홈에 있는 메뉴만 많이 아시면 될 거고요. 다음 여기는 영역, 셀, 셀 색깔 변경하는 부분이고요. 글자 색깔 바꾸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그 다음 여기는 크기 조절인 부분이라 크게 어렵지 않고 여기는 정렬 부분입니다. 그 다음 병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합은요, 제가 한번 병합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병합을 색깔을 줘서 병합을 자, 이렇게 노랗게 되어져 있는 부분을 내가
이 부분은 제가 노란색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병합을 한다. 병합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또 여기 이 부분도 이렇게 눌러서 하나가 되게, 이 부분도 하나가 되게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얘를 한꺼번에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블록 지정하시고요. 컨트롤 키 눌러서 드래그. 그 다음 컨트롤 키 그대로 놓고 다시 이 부분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병합 하시면 한 번에 병합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드래그 하시고요. 병합할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이 부분을 드래그 하시고 또 병합할 부분 드래그 하신 다음에 눌러주시면 병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퍼센트라든지 쉼표 스타일이라든지 소수점 자릿수 늘림, 줄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병합이 됐는데 저희가 또 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네요. 자동 채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 채우기는요. 자동 채우기는 자 제가 여기다가 2를 써고 그리고 틀을 쓸까요? 틀을 쓰고 마우스 포인터를 아까는 이렇게 하면 이동이 된다고 했는데 마우스를 셀의 오른쪽에 끝에다 두면 검정색 십자가가 나옵니다. 이럴 때 드래그를 하시면 똑같은 수가 채워지기 때문에 이걸 자동 채우기라고 합니다. 그럼 마우스를 오른쪽 끝에다 놓으시고 하단에 놓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드래그하면 일씩 증가합니다. 다른 수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수레도 셀에다 놓고 오른쪽 끝에다 놓으면 검정색 십자가 나올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하면 일씩 증가, 일씩 증가, 일씩 증가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4가 되고 7을 한번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두 개를 드래그한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지 않고 그냥 드래그하면 4와 7의 차이가 3이니까 알아서 자동으로 3씩 증가가 됩니다. 두 개를 블럭을 지정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4와 7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아까는 숫자가 하나일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일씩 증가가 됐는데 요번에는 컨트롤 키 두 개를 블럭 지정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 이렇게 감소하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두 숫자를 블럭 지정해서 드래그하면 마이너스 3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3씩 차이가 나게끔 감소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동 채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엑셀의 응용 문제 중에서 좀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